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 O, 필요하지 않다, X 풀어주시죠. 예. 이건 다 필요하지 않다고 들으셨나요? 세모도 있으십니다. 정세균 후보께서 이렇게 드신 게 세모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28일 연합뉴스TV MBN 주최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김두관, 박용진, 추미애 후보는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냐는 OX 스피드 퀴즈의 판넬에 X면을 들었습니다. 사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건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입장 표명인 거죠. 하지만 정세균, 이낙연 후보는 판넬을 세로로 들어 보이며 아리송한 중립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자 6명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추미애 후보는 사면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필요성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이 또 설령 광장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에 촛불을 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내린 심판이다. 국민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정권 담당자나 정당, 국회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박용진 후보도 국민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며 진영 간 통합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계층 간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이낙연 후보는 양면으로 된 OX 판넬을 세로로 들어보이며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아리송하고 어정쩡한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정세균 후보의 자신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한 해명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정 후보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살피고 계실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적, 공식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기도 하고 반대 의견 제시도 있을 거라 대통령이 잘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은근슬쩍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으로 떠넘기게 한 거죠. 자신의 의견은 오간데 없고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건데요. 이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는데요.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은, 이낙연은 분명 아닌 거죠. 이재명 후보님의 국회에 대한 태도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날치기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온당한 주문이신가 싶고요. 어제는 또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야당 측에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 뒤에 내년에 넘기는 것을 합의했는데 그것은 또 그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어떤 것이 이 후보님의 진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후보님의 이제 그 지적들은 일부는 타당하지만 이제 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후보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예를 들면 전에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게 문제다. 언론개혁도 반대하시다가 또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또 태도를 또 바꾸시고 그런 게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나눠주자고 하거든요. 그건 억강부약하고 일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주로 고소득자인데 이 사람들을 빼고 저소득자만 지원하면 다음에 이 재원을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후보님 말씀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한데 공정한데 실질적으로는 불평등, 불공정을 좀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 측면까지 한꺼번에 고려하면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아야 이거를 세금을 더 내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차별과 배제는 약자에 대해서 쓰는 말이지 강자에 대해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한 달 2만 원 받는 것보다는
명예와 존중을 받는 걸 더 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나마나한 자질론과 지역 비하 논란을 끄집어내 이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빈약한 논리와 억지 주장으로 역공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 후보의 전곡을 찌르는 타골 화법이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냐는 질문에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후보는 오라고 답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굳이 누구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고, 이낙연 후보는 말 안 하겠다,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다고 하자 사회자의 짐작대로냐고 이어진 질문에 이낙연 후보는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각 후보자 간 질문 공세도 치열했는데요. 다만 이낙연, 이재명 후보에게만 집중된 공격이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토론회가 더 관심을 끌고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토론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데요.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옥석이 가려지는 분위기입니다. 치열한 경선이 되되 내부 분열로 상처가 되는 경선이 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원팀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뭐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국민과 약속을 어긴 문제, 이 문제하고 품격 문제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친인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거든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될까? 그 8만 원 20년 모으면 8천만 원이나 목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소멸성 네. 지역 화폐잖아요. 아직도 우왕좌왕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羹 잡는 예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은 다 윤석열을 보고 매라고 합니다. 2개월짜리 징계를 왜 했습니까? 뱅뱅 돌다가 결국은 손짓을 했던 국민의힘당에 아마 입당을 할 겁니다. 낱낱이 해부하지 않았다면 이 지금처럼 장모 구속도 있을 수가 없었고요. 조중동과 보수경제지, 계열 종편 방송사들이 거품을 물고 지저대는 걸 보면 분명 이 법안은 잘 통과된 법안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강도 높은 원안이 다소 축소 완화된 개정 법안으로 통과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한데요. 그나마 국민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법안 통과이기에 우선 위안을 삼아보려 합니다.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예술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는데요.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위원의 논의 내용 등을 병합한 것으로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이 신설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공직자나 후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과 주요 주주들의 경우 악의적인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밖에 일반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 금액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는데요. 정정보도 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요구는
전자우편과 누리집으로 가능해졌으며 형사 무죄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던 추후 보도 청구권이 행정처분으로까지 확대됐는데요. 허위보도나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의 경우 열람을 차단하는 절차도 신설됐습니다. 단 정정보도의 경우 당초 개정안에서는 원래 기사와 같은 위치, 분량, 시간으로 보도하도록 했으나 정부 쪽 의견이 반영돼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는데요.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에 개회돼 6시간 심의를 거치며 여야 간 찬반이 맞섰으나 결국 4대2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여당한테 우리가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받아달라고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안 처리 무효를 주장했는데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셔도 될 듯합니다. 이로써 저희 모두의 수건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법이 통과됐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다박다박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